보건복지부 관료들, 주무과장들이 의과대학 의사 수를 쥐줘야 된다고 97년서부터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의약분업대에 사인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럼 줄이 합의자 그랬더니 이번 정권에서 뭐라 그랬죠? 밥그릇 타령을 들어주느라고 의사 수 줄이는 걸 합의해 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안덕선입니다. 정부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나라에 필요한지 도움을 요청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국민들이 우리가 의학교육이 얼마나 낮은 수준에서 출발했고 얼마나 그게 힘들게 출발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는 별로 없으세요. 저희가 많이 한 일 중에 하나는 의학교육을 정상화시키자 뜨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희보다 조금 더 선배가 높으신 분들이 열심히 하셨고 그걸 물려받아서 저희가 의과대학 교육평가제도도 민간의 힘으로 잘 키웠고 우리가 잘 하는 게 바탕이 돼서 그걸 해외에다 전파도 많이 했고 서남대학 폐교는 어떻게 보면 전설적으로 정치권에서 살리고 어떻게든지 어떤 뇌물구조에서 학교를 부패한 모습을 끌어가려고 그랬다가 그거를 전문직이 개입해서 결국은 폐쇄까지 성공시킨. 그래서 제가 주로 했던 거는 의학교육이고 의학교육을 하다가 서태평양 지역에 회장도 하고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도 하다 보니 의료 인력에 관한 어떻게 보면 의료 정책의 아주 큰 파트 중에 하나거든요. 의료인에 대한 지속적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면서 자꾸만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의료 정책에 관심이 좀 생긴 거고 또 지지난 지방부에서 정책연구 소장하면서 제가 한 일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물도 얻어냈고 그러면서 마치 사람들은 제가 의료 정책을 잘 아는 사람처럼 했는데 제가 관심이 있고 많이 봐왔던 건 의학 교육에 관련된 것들이고요. 그것들을 외국에 처리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건 의료 정책의 일부 아닙니까? 근데 저희는 그게 너무나 준비 안 된 의료 정책을 어떤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급조해가지고 뭘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인생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자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80년대 그 교육, 70년, 80년, 90년대 교육이 반복돼서는 안 되고 이제 잘 준비되고 훨씬 높은 수준의 좋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없는 게 정말 답답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사가 파업하는 건 군대가 전쟁을 안 하는 거랑 똑같다. 윤석열이 처단한다고 했던 얘기나 반대하는 이유로 상대를 악으로 규정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과거 한국 사회에도 있었는지 그리고 외국도 이런 식으로 정책을 좀 추진해요. 선진국에서 대표적인 거대한 그 의료 쪽 변화, 아까 말씀드린 그 조직화된 의료 또는 의료 체계, 의료 제도 이런 게 만들어진 거는 영국이 제일 그 회자되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산업혁명이란 거를 뭐 17, 18, 19 이런 데 별로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농경사회였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산업재해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하고 또 잘 살기 시작하면서 의료기관을 찾는 사람도 많아지고 의료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쯤 1919년에 위촉을 해서 왕실 주치의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영국 전체 보건의료 제도를 좀 좋게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때 나온 보고서가 닥터 도슨이 만든 도슨 리포트라 그래가지고 가만 보아하니 지자체가 세운 병원, 그 당시 종교기관이 세운 병원, 개인들이 세운 병원 서로의 아무런 네트워크 없이 그냥 이것이 활동을 하는데 이걸 조직화시키면 좋겠더라. 조직력 부족으로 인해서 산업화의 혜택도 덜 보는 거고 어떤 산업화를 위한 발달된 의료지식, 의료기술의 전파도 덜 되는 것 같으니 이걸 조직화해야겠다라는 보고서가 1차 세계대전 때 1920년에 나오고요.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또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금방 벌어지고 2차 세계대전 도중에 베버리지 리포트 그래가지고 영국은 아예 무슨 세비를 걷어서 하는 보험회사 무슨 상호공제 이런 거 말고 아예 그럴 거면 그냥 세금으로 나라가 국가가 의료를 책임지고 하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조세 바탕 의료를 만들어낸 보고서가 나오면서 그것이 세계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쳐서 대개 현재 가지고 있는 의료제도 그러면은 프랑스나 독일이 만든 사회의료보험제도 아니면 영국이 하는 조세 바탕의 의료제도 이런 제도들이 들어오면서부터 거대하게 전 세계 의료제도가 체계화되는데 그러한 그 변화 과정이 있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닥터 도슨 리포트가 있고 베버리지 경이 만든 베버리지 리포트가 있고 이러한 교과서적인 리포트들이 나오고 거기에다 지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돼서 간 거거든요. 거기는 여야가 있을 수가 없고 이미 국민들이 합의를 본 의견이고 그걸 따라가는데 그런 과정에 의료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이거 많으면 괜히 좋을 것 같은데 의과대학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건 이미 나온 여러 가지 리포트나 이런 걸 보면 의료 문제를 숫자의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는 건 이미 나온 정설입니다. 그건. 숫자로 해서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
한 예를 들어서 그리스에서는 인구 1000명당 의사가 6점 몇 명입니다. 6점 몇 명. 근데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불안전한 제도는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도 그 섬들도 많잖아요. 거기에는 공공의료기관하고 이런 빈자리를 채우겠다고 의사만 자꾸 만들어 놨더니 하나도 해결이 되질 않아요. 고용이 안 되더라도 아테네 도시 근처에 살고 싶어 하고 파트타임이라도 거기서 살고 싶어 하고 상당수 의사는 해외로 떠나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의사 수를 만들었음에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에서 의사를 무슨 국민의 적으로 보거나 정권의 적으로 봐서 뭘 처단한다라든가 이런 일은 정말 보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만 갖는 어떤 특별한 일이고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은 그런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겪고 오면서 이것이 바뀌어왔는데 저희 나라는 의료보험제도 생긴 게 박정희 대통령이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라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게 의료보험제도예요. 어떤 나라도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제도 이런 개념은 없어요. 이념은. 대개 보면 프랑스와 독일이 만든 건 국민 모두가 같이 책임을 나눠서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그 돈을 빼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사회보험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거를 아예 그냥 세금으로 하자 그러는 게 영국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저소득층을 배려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성공했어요. 제가. 성공하지 못한 게 있었다면 국민소득이 올라갈 때 그럼 지금도 계속 저소득층이냐? 한 번쯤은 소득에 맞춰서 수가도 바꾸고 다른 거를 꾸준히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끝까지 저수가 제도를 고수하다가 정책 실패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정책 실패로. 윤석열이 2,000명 증원한 게 그렇게 낯선 모습은 아닌 건가요? 과거에는 이렇게 한꺼번에 2천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첫 번째가 경제 성장하면서 지방의 의과대학을 무려 해방될 때는 6개 정도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불과 한 세대 만에 41개까지 간 거거든요. 그런 사례도 국제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무리하게 끌고 가다 결국은 두 의과대학이 굉장히 힘들게 지내다가 하나는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인천교구 가톨릭에서 하나 살렸고 서남대는 살릴 데가 없어서 결국은 폐교의 수준으로 간 거고요. 그렇게 많은 의과대학을 결국은 살려낸 것도 바탕은 경제 성장이 쭉 됐었고 어쨌든 간에 의료제도가 굴러갔기 때문에 대학이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서 말은 비영리 단체들이지만 대학이 초과 이익을 허용해줬고 그 이익으로 재투자를 하면서 의과대학이 건물이라든가 시설 보면 이건 뭐 아주 세계 최고 탑 클래스 수준의 의과대학들을 만든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의과대학을 만든 이해는 과거에는 없었고 한 번 저희가 더 힘들었던 게 군사정권 들어와서 이것저것 안 따져보고 졸업정원 30% 이상 정원을 늘려서 뽑았고 거기다 신설의대까지 더해줬고 그래서 어떤 대학들은 복도까지 앉아야 되겠고 시간표 짜기도 힘들었고 비정상적인 구조로 의학교육이 또 흘러갔었는데 그때 군사정권의 다른 모습은 1년 만에 이거 의과대학은 안 된다. 자율적으로 바꿔줬어요. 1년 후에. 그리고 3년 뒤에는 없었어요. 자기들의 정책 실패를 인정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무슨 주술적인지 종교적인지 완전히 이천에 머리가 들어가 있고 그럼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국서는 몇 년 전부터 의사 늘려야 된다. 저도 그거는 궁금합니다. 조세 바탕으로 하는 의료와 우리하고 분명히 다른 차이점이 존재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 의사들이 근무해야 되고 또 그 발달된 선진국들 보면 의사들 근무 시간은 스웨덴 같은 데는 40시간이 안 되고 주평균. 그들이 생각하는 의사들의 그 어떤 생애가 우리하고는 좀 틀린 거예요. 그리고 주치의 제도에 의해서 굴러가고 주치의들이 의료 소비를 통제하고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저희는 그게 없어서 그런지 그보다 적은 숫자라도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거의 대기 시간이 자료에 안 나오는 나라, 대기 시간이 필요 없는 나라가 지금 돼 있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장점 있게 잘 발달돼서 왔는데 영국에서는 5년 전부터 이거 늘리자 그래가지고 지금 늘린 지가 몇 년 됐고 6,700명씩 배출하다가 지금 9,800까지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더욱 당혹스러운 거는 그렇게 늘려놨더니 한 해에 의사를 그만두거나 영국을 떠나는 의사가 12,000명이 넘는 거예요. 9,800까지 늘려놨는데도 그러니까 12,000명이 나갔는데 그걸 메꿔주는 게 영국이라면 지금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인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뭐 과거의 식민지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과거 식민지 의과대학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거의 그냥 영국민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영국민처럼. 그래서 전체 전공의하고 전체 지금 의료에 종사하는 절반 이상은 다 외국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얘기하던 의료주권 이런 개념은 이미 영국에서는 사라졌고요. 그래서 결국 그러면 정원 늘린 게 도움이 된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원 증원했지만 다 나갔잖아.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그걸 믿고 있는데 실패한 건가? 성공한 건가? 그래도 그거를 왜 의료계가 말이 없냐면
그것을 주도한 그룹이 영국의 보건의료제도하고 의과대학연합회, 그 사람들이 보고서를 내고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의료계도 그거를 신뢰를 하는 거지. 이게 어느 날 정부에서 근거 없이 갑자기 던져준 건 아니거든요. 내부에서 더 필요할 거다. 그래서 다 동의를 해준 거고요. 일부에서는 굉장히 우려도 많이 했어요. 이거 의학교육 질 떨어지다. 질 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그보다 더 급한 문제는 다 떠나고 있다. 지금 그런 게 문제입니다. 서남대 폐교시켜 주시고, 그리고 세계 최고 의학 수준도 만들어 주시고, 이번에도 정치권에 어떻게 꾸역꾸역 해주겠지라는 예측을 저는 하고 있다. 이분들이 책임감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그 시절의 사고에서 못 벗어난다는 게 그 시절과 다르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과거에 우리가 만든 의사처럼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개혁을 하겠다는 게 자꾸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 의료 권역제도뿐만 아니라 주치의에 의한 통제도 받는 시스템으로 갈 거냐. 그런 데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 의약분업하고 나서 2000년도 나라 의료에 대한 어떤 합의된 이념을 정하기 위한 의료기본법. 그래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세우기로 돼 있는데 한 번도 안 세우고, 아시죠? 2000년도에 법을 통과시켰고 아직까지 없어요. 비록 우리가 좀 우리보다 의료가 덜 발달한 중국 가고 뭐 중국을 비웃고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가면 그래도 공산당이 만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의료개발 5개년 계획이 지금까지 한 번도 걸리지 않고 나와 있어요. 중국이 추구하는 의료제도는 두 가지다. 공공의료 더하기 민간 허락한다. 돈 있는 사람 자유롭게 선택해서 가라고 두 가지 가지고 쭉 하고, 의사 만드는 것도 오랜 논의 끝에 5년제 의과대학이 기본이고, 누구나 주치의를 만들기 위해서 3년 동안 주원의사 3년간 기본과정을 만든 다음에 전문의를 만든다. 그런 계획은 천천히 가지만 그 만들고 합의된 내용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어요. 지금 당장 불편하더라도 외국서 의사들 데려다 쓰기도 하고 개방적이고, 뭔가 그런 기본 합의된 이념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걸 아직까지도 안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만들자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왜 안 만드냐 그러면, 우리 의사단체에서 들어와서 같이 합의를 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레임워크조차 그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걸 법으로 그렇게 만들었으면 하든가. 지금 구조로는 만들 수 없고요. 행정관료들이기 때문에 실무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자기들 말 듣게끔 상위 그룹에서 레벨에서 관리를 할 수 있어도 실제 의료를 제공하는 건 중위권, 하위권에 가는 하부 구조들이 있어야 되는데, 정작 하부 구조는 의료인들이지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의료인이란 또 의료를 뒷받침하는 단체 다 있잖아요. 환자단체도 있고 의료기기 단체도 있고, 그런 모든 단체들이 총망라돼서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왜 자기 몇 사람 생각 가지고 지금 이렇게 돌리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논문 보면 과거의 명령과 통제를 생각하는 의료 정책을 생각하지 마라. 그게 아니고 초기부터 이런 하부 구조, 중위권, 하위권, 그 사람들과 다 논의를 같이 하고 시작해서 같이 지지를 받고 같이 가라. 정치가들이 못됐다 그러는데, 의료 정책이 되려면 기본 어떤 사회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문제화되고, 그럼 거기에 대한 왜 문제인가 원인 파악도 하고 해결책이 무언가 에비던스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게 보건 정책의 그 다음 단계고, 그래서 그걸 찬반, 수정, 보완, 수기 과정을 거쳐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자 그럼 우리 공천 마지막에서 합의를 봅시다. 합의된 그걸 띄우면 그걸 가지고, 자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2,000명이다 또 의과대학 신설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정치로 넘어가서 어디다 세울 거냐는 정치가들이 많이 끼어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자기들의 표를 보는 거거든요. 표심을 보는 거예요. 정권의 재창출이 관심이지 국민의 보건의료가 관심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무책임하게 내가 대고 보자, 먹고 보자.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차지하고 보자. 그렇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행동들. 이거 재미난 얘기가, 보건복지부 관료들, 주무과장들이 의과대학 의사 수를 줄여야 된다고 97년서부터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보사연에서 나온 보고서, 기고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병협에 실어준 거, 보사연 기고지, 의사협회주에다가 의사 줄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의약분업 때 사인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럼 줄이자, 합의자 그랬더니 이번 정권에서 뭐라 그랬죠? 밥그릇 타령을 들어주느라고 의사수 줄이는 걸 합의해 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미 97년부터 그 기조는 계속 줄여라 해서 의사들이 거기 합의를 해준 거고, 더 줄여야 된다면 추후 논의를 하자까지 합의를 봐준 거예요. 10%만 줄이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줄인 걸 가지고 의사들이 밥그릇 타령을 해서 줄인 걸로 돼 있고요. 그러니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끝으로 이번 사태로 늘 고생한 학생들과 전공의들한테 미안한 감정은 이루고 말할 수가 없고요. 또 그렇다 그래서 너무 세대적 갈등이 안 생겼으면 하는 게 또 제 희망이고요. 저희보다 조금 몇 년 또 위신 분들, 한 10년 위신 분들은 오늘날 이 정도까지 끌어올리는데 자기들은 다 몸을 바쳐서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특히 대학에 계셨던 많은 분들은 정말 힘들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직 계몽주의 시대 때 겪었던 그 서구의 역사와는 궤적을 달리해서 우리 관료주의 속에서 성장해온 다른 방식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정책 실패로 이런 사태까지 맞이하게 돼서 역사적인 어떤 그 흐름이 달랐던 걸로 이해해 주시고 또 이번 기회에 전공의 학생들을 조직의료에서 전공의 학생들은 어떻게 또 조직화돼야 되는가. 제가 캐나다에서 본 학생 조직하고 전공의 조직에 비하면 아직은 전공의 조직이 이런 단체 행동은 굉장히 큰 일을 했지만 원래 그들이 갖고 있는 조직의 모습과는 좀 더 성장해야 되거든요. 대학 교수도 마찬가지고요. 학회 중심별로 뭉쳐있는 게 대학 교수라는 직종으로 한 번쯤 다시 한 번 더 조직화될 필요도 있고 관료주의에 갖고 있는 단점들, 정치주의 세력과 결합이 되면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의료에서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전문주의가 더 대두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머리들을 좀 맞대고 노력을 할 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듭 학생들과 고객들한테 좋은 세월이 오기를 저도 다 같이 그냥 기원해 보면서 이 답답한 세월을 참 우울하게 보낼 수밖에 없거든 희망을 잃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